김재련 변호사가 지난주에 언론을 상대로 허위 선동을 하다가 딱 들켰습니다. 네, 근데 이걸 대부분 언론들이 지금 다 모른 척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박원순 서울시장의 유족들을 이제 대리해가지고 정철승 변호사, 우리 광복회 고문이시기도 하죠. 그분이 지금 명예훼손 소송 같은 것들을 여러 가지 지금 대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소송과 관련한 사실관계들을 정철승 변호사가 최근에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이것저것 좀 글을 좀 썼어요.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인권위의 결정 내용도 좀 설명을 하게 되고, 박원순 시장과 여비서와의 어떤 벌어졌던 일들, 인권위에서 뭐가 인정이 됐고 뭐가 인정이 안 됐고, 어떤 전개 과정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정철승 변호사가 막 썼단 말이죠, 글을. 근데 이거를 이제 김재련 변호사가 이거 2차 가해다 이러면서 법원에다가 게시글 삭제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법원이 판단을 했어요. 판단을 했는데 지난 주말 사이에 김재련 변호사가 페북에 뭐라고 올렸냐면, 법원에서 이거 게시글 삭제하라고 결정이 나왔다, 내가 이겼다, 이런 식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기자들이 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썼어요. 정철승 변호사가 쓴 글 삭제해야 된다라고 결론이 나왔다라고. 요 며칠간은 이 내용이 맞는 줄 알았어. 그런데 정철승 변호사가 실제로 결정문을 받아가지고 내용을 살펴보니까 아니야. 예. 김재련 변호사가 완패했어요. 뭐냐면, 야, 어떻게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할 수 있냐? 보세요. 뭐 다 읽을 필요는 없고, 이 주문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 보세요. 지금 1번만 딱 보면은 채무자 정철승 씨는 게시글을 삭제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이 앞에 목적어를 잘 보세요. 뭘 삭제하냐면 1항 기재 게시물을 삭제하라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보이세요? 네. 1항 기재 게시물. 그러니까 정철승 변호사가 여러 글들을 썼어요. 근데 뭐만 지워라? 처음에 쓴 글만 지우고 나머지는 그냥 냅둬라, 이런 결정이 나온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은 모두 기각한다. 예? 예. 그러니까 김재련 변호사가 대리했던 이 사건 나머지 신청은 모두 기각한다. 그리고 김재련 변호사가 무슨 이런 거 글 안 내리면 얼마당 손해배상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네? 그런 것에 대해서도 1번 글을 빼고는 나머지는 하나도 인정을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김재련 변호사가 일종의 한 20% 정도 이기고 80% 진 거야. 근데 김재련 변호사가 언론 플레이를 막 한 거죠. 내가 이겼다. 손병관 기자가 아주 날카롭게 잘 살폈어요. 네. 정철승 변호사가 지금까지 썼던 여러 가지 글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법원에서 이거는 좀 글을 지우라고 한 거 1번 글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글은 다 내버려 두라 그랬잖아. 그 1번 글은 어떤 글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예요. 박원순 시장 사건이 아니라 2020년 4월 달에 박원순 여비서가 다른 서울시 공무원한테 당한 성폭행 사건이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한 개요를 정철승 변호사가 쓴 게 있어요. 그거만 지우라고 얘기한 거예요, 판사가. 왜냐하면 성범죄 이 특례법상 그 성폭행 피해를 입은 사람의 나이, 거주자 이런 것들 알려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박원순 시장 사건과 무관한 거 아니냐. 정철승 변호사가 이것까지 쓰는 건 좀 그렇다. 요거는 지우시고, 그럼 나머지 글들, 정말 박원순 시장과 연루되어 있는 그 사건, 인권위 결정문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만 쓰세요. 법원이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사건을 분리한 거죠. 법원이 합리적 판단을 한 거죠.
그렇잖아. 정철승 변호사는 박원순 시장 유족의 대리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만 써야지. 왜 그 박원순 여비서가 다른 남성 직원한테 성폭행당한 그 사건까지 본인이 설명해. 그거는 하지 마세요. 판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법원이 그렇게 결정을 한 건데 마치 김재련 변호사는 정철승 변호사의 모든 글을 삭제하라고 법원이 결정한 것처럼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주말에 한 거예요. 그리고 기자들이 이거 결정문을 입수도 안 하고 살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김재련 변호사의 얘기만 듣고 이렇게 막 대서특필을 한 거야. 근데 실제로는 김재련 변호사가 거의 완패했어요. 완패. 법원에서 글 계속 써도 된대.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완전히 지금 결정문이 공개가 되니까 김재련 변호사가 거짓말한 게 들통났잖아요. 그러면 기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기사를 삭제하고 기사를 새로 써야 될 거 아니야. 에? 근데 이 결정문이 어제 공개가 됐거든요. 아무도 기사를 안 써. 그냥 이 상태로 내버려 두고 있어. 야, 언론사들 이래도 됩니까?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과 관련해서 박원순 시장에게 어떤 그 유족들에게 유리한 기사는 아예 쓰고 싶지를 않나 봐. 설사 김재련 변호사가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오보를 냈다 하더라도 오보 지우지도 않아. 그냥 냅둬. 김재련 변호사의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떠넘기겠지. 기자들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기사를 새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법원에서 박원순 시장 이 여비서 사건에 대해서 글 계속 써도 된다라고 결정문이 나왔다라고 글을 새로 써야 될 거 아니야. 왜 기사를 왜 새로 안 써? 그래서 이번 주에 허재영 기자가 이 부분과 관련한 기사를 또 새로 쓰겠습니다. 리포액트에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고 또 여기저기 공유를 좀 해주십시오. 아, 큰일 났다. 너무 할 일이 많네. 여러분, 이 김재련 씨가 인권위에서 결정이 되지도 않은 내용들을 막 확대 왜곡해가지고 기자회견에서 막 설명하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그저 인권위에서 인정을 한 게 박원순 시장의 언어 사용과 관련해서 어떤 좀 성희롱성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언어적 문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인권위에서 유일하게 인정이 됐지. 나머지 뭐 신체 접촉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한 실제로 좀 성폭력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의혹 제기들은 인권위에서 하나도 인정이 안 됐어요. 그런데 김재련 변호사는 그런 것들이 마치 다 인정된 것처럼 기자회견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리고 그런 비슷한 어떤 거짓 왜곡 선동을 지금 또 정철승 변호사에게 하려고 했다가 지금 거짓말이 들통난 거죠. 이런 행동들은 변호사로서의 윤리 의무 위반입니다. 여러분, 변호사법 25조인가에 써 있어요.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허위사실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어머니 변호사법에 써 있습니다. 근데 이런 행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건 여성단체를 모욕하는 행위인 거죠, 김재련 변호사가.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 변호사법 위반 행위는 처벌 조항이 없어요. 그러면 김재련 변호사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이냐? 처벌 조항이 없는 대신 이거를 가지고 서울 변호사협회에다가 김재련 변호사의 변호사 윤리 의무 위반으로 제가 징계 청구서를 제출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변호사협회에다가 이 김재련 변호사가 변호사로서 지금 부적절한 행동을 너무 반복하고 있는데 이거는 변호사 업계 협회에서 좀 징계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주의를 주든 뭘 하든 뭐 징계 수위는 알아서 결정을 하고 이건 반드시 징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제가 징계 청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징계 청구는. 변호사의 어떤 비위나 잘못된 것들을 발견한 시민이면 누구나 변호사협회에다가 징계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요것도 써가지고 변호사협회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할 일이 많네요. 네. 그래서 김재련 변호사가 나쁜 짓을 못하도록, 예. 변호사 업계도 욕먹이고 여성단체도 다 욕먹이고, 그리고 정작 서울시 그 비서 여비서도 욕먹이고, 예. 아주 그냥 하나도 하등 도움이 안 돼. 이 사람은 하는 행동마다 우리 사회의 어떤 건전한 여론을 계속 막 흐리게 만들고, 가만둬선 안 돼요, 이런 사람들. 변호사협회 제가 징계 청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험 어떻게들 가입하셨나요? 보통 아는 분들 통해서 묻지마 가입 많이들 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됐는지, 지금 내가 내는 보험료는 적당한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 드립니다. 허재현 기자를 후원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객관적이고 착한 상담 해주는 업체 같아요. 상담 받으실 때 허재현 기자 방송 보고 연락합니다 하고 말해보세요. 업체에는 제가 말해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재현 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산삼도 이제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시대라는 것 아셨나요? 산양산삼 한번 드셔보세요. 야생의 산에 산삼의 씨를 뿌려서 키워낸 삼이라 자연에서 나온 산삼과 효능이 똑같다고 하네요. 7년근 산삼을 산에서 직접 캐어 원액으로 만든 산삼 2박스를 허지연TV 구독자들에게만 36만 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한 박스 아니고 2달치 먹을 산삼이 2박스에 36만 원인 겁니다. 물론 36만 원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홍삼이 아니고 산삼입니다. 홍삼과는 또 다른 차원의 면역력 강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유튜브 댓글란 상단에 올려둘게요. 이 광고는 허재현TV 유튜브 방송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